여기 이제 증권사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코스피가 2200쯤 되니까 뭐 정시 바닥 쳤다고 줍줍하는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이들의 말을 믿지 말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연말에 2200이 아니라 1900 정도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한국의 지금 현재 경제에 기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 대폭 줄어든다고 얘기하죠. SK하이닉스는 반토막, 뭐 삼성도 대폭 감소하고 있죠. 뭐 대한민국 정시를 리딩하는 대기업들 주가가 우두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뭐 16만원, 17만원 찍었다고 되게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뭐 과연 바닥일까요? 카카오는요? 카카오뱅크는요? 카카오페이는요? 뭐 이런 주식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10월 달에 한국은행이 빅세이브를 또 하죠. 11월 달에 또 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거죠.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의 정시에 이득이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마이너스죠. 뭐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에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부담이 더 커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 예적금을 넣으면 뭐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안전하게 이자를 받을래? 아니면 지금처럼 우수수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손해볼래? 이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냥 은행에 예적금 넣어서 안정적인 고정적인 이자를 확보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이 바뀐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때 코스피가 3천이 넘어가고 4천을 볼 때도 4천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호황일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 안 되죠.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이상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움츠려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떠들어내는 사람들 뭐 그닥 이렇게 못 믿을 것 같습니다. 뭐 이래 보면 뭐죠? 악재 해소돼야 반등 가능하다. 악재 해소될 거리 없죠. 그러니까 반등 안 된다고 보면 맞고요. 종목 선별이 까다로운 국면. 이 아저씨는 뭐 계속 지금 사야 된다. 싸게 사야 될 시기다라고 온갖 떠들어대는 사람 같은데 뭐 가격 증가 가능한 음식료 뭐 식품회사 주식에서 이제 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재고 조정되는 반도체 주목하라고 주목하기 무슨 개뿔 주목해. 주목할 거 없죠. 아직 바닥이 아니다. 근데 무슨 매수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더 내려간다라는 건데 매수 기회가 올 것이다? 이 말장난이죠. 그나마 이 아저씨가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중에 코스피 저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주가 1900대로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2200이죠. 뭐 계속 바닥을 보일 거다라고 말한다는데 글쎄요. 안 믿기는 거죠. 경기 침체, 강력한 금리 인상 때문에 코스피가 계속 떨어졌죠. 9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12.8% 떨어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상해 종합 지수는 뭐 7%, 5% 떨어진 거에 비해서 코스피가 더 많이 떨어졌죠. 왜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한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시장은 해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악재가 해소된다. 악재 해소될 게 없어요. 더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뭐 PBR이고 지랄이고 이런 것들 사실 의미 없습니다. 뭐 의미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다.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로 복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유로존 난리죠. 유로존.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뭐 9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또 확인하겠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순간이 기회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인플레이션이 언제 꺾일까요? 올해요? 올해 연말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꺾일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안 꺾인다라고 봅니다. 올해, 내년 힘들고요. 내후년 한 하반기쯤 되면 가능하려나?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조심스레 하는 거죠. V자 반등 안 되죠. V자 반등. 이미 전 세계 각 나라들이 금리 인상하고 긴축을 나서기 때문에 쉽사리 한국의 수출이 괜찮아지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기대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뭐 그런 소비자 물가지수 한두 달 둔화되는 거 봐야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고 인식한다고요? 한두 달이 아니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야지 이 정점 찍고 이제 물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원달러 안주 지금 뭐 1400 몇십 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200원대에 샀던 원가 가지고 팔고 있는 식품들은 가격이 지금 가격이겠지만 나중에 한 두세 달 지나면 1400원대에 또 수입한 제품들의 가격은 또 오르는 거죠. 12월 달쯤 혹은 연말쯤 되면 제품 가격들 또 올린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무슨 주가가 쉽게 오르겠습니까?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면 소비를 더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소비 줄이고 움츠러들면 뭐 그만큼 또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걸 현실로 봐야 됩니다. 참 뭐 저렇게 사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들 정도로 많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사겠다는 욕심보다 무릎에서 사겠다는 마음으로 투자에 임하는 게 좋다. 인플레이션 꺾이고 경기 사이클이 회복 국면에 들어서는 순간을 기회로 삼을 거다. 이 말은 맞죠. 다만 이제 이 시기가 언제쯤 올까? 요걸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금방은 아닐 거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전문가들 조심해라. 아니면 말고 시계 전망은 옆집 아저씨도 잘한다. 센터장님들아 무책임한 전망은 너희들끼리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댓글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V자 반응 없다. 그리고 앞으로 주식으로 한동안 돈 벌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참 이제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도박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5배 벌었어 3배 벌었어 야 1000만원 넣었는데 1억이 됐어 이런 얘기들로 이제 사람들이 호곡하는 거죠. 절대로 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말을 고지것대로 믿지 않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말하는 정권맨들이 부자인가 아닌가 사실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죠. 아무쪼록 주식시장에 함부로 뛰어들 시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